21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은 것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한 국가의 주권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적 관습법인 국가면제론을 방어 논리로 삼아온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가 2015년 양국 간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 때문인지 지난 1월 판결에 대해서 사실상 징용 배상 판결보다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겉으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자국 입장이 이번 판결에 반영됐다며 반색하는 분위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가토 가츠노부 관방장관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8일에 나온 서울중앙지법의 판결과 달랐다고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정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의 언급을 삼가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겉으로만 신중한 척 신사인 척을 하고 있을 뿐 뒤로는 한국을 국제법 위반 국가로 매도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권 면제를 인정한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변화는 없다고 전제하는 등 기세등등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그간 계속됐던 일본의 항의에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던 한국 정부가 섣불리 입을 열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가토 장관이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토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보다 못한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협상 태도를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일본이 한국을 국제법 위반 국가로 매도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그럴 자격이 있냐는 것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공개로 일본에 방문해 협의했던 일을 밝히며 당시 일본의 협상 태도가 너무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일관되게 자기 주장만 하는 일본의 행동이 마치 협상을 깨자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한국이 여러 차례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안을 제시했지만 일본은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당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상 및 타결하고 최종적인 종결을 약속했습니다. 아베 일본 전 총리 대신의 자격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10억엔을 출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담겨있지 않은 정부 간 졸속 협상과 합의라는 국내 비판 여론이 일고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면서 합의는 오리무중에 빠진 바 있습니다. 결국 화해치유재단도 이사진의 자진 사퇴로 해산이 되었죠. 한국은 일본 측에 재단 설립 자금 20억엔을 되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일본은 합의를 깰 수 없다며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실효성을 잃으며 일본 정부는 한국의 합의를 파기했다는 비판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의용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으면서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폐기됐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한국은 늘 한일 간 합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합의에 대한 국내 불만의 근본 원인은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수치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놓고 일본을 설득하고 매우 현실적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정부 간 합의이기 때문에 한국이 지키지 않으면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어불성설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 장관은 일본이 그럴 자격이 있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과 위안부 문제의 기본적 성격이 무엇이냐며 위안부 문제는 전시 여성의 인권 침해라는 본질을 일본이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15년 합의가 어떻게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들 생존자보다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또한 이날 재판소에서 소를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16인 중 12인이 세상을 등지셨다는 사실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주요 언론은 한국 법원의 각하 결정이 나가자 누구보다 신속하게 속보로 해당 소식을 전하는 등 엄청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 등에서는 1월과 4월 소송 결과가 뒤집힌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다. 한국이 법치국가로서 미성숙한 것을 증명했다. 정권의 의도와 국민 감정에 판결이 뒤바뀌는 어리석은 나라라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국 소식보다 한국 소식에 거품 물고 달려드는 갈대같이 휘둘리는 여론 때문에 스가 총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는 점이나 인지해야 할 듯합니다. 앞서 스가 총리는 17일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화이자 CEO와 전화통화를 하고 백신 공급 계약에 합의했음을 밝혔습니다.
추가 확보 물량은 1억 회분으로 알려졌으며 스가 총리는 이 백신을 16세 이상 국민 전원에게 9월 말까지 공급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스가 총리의 방미 최대 성과로 꼽히게 되었는데요. 화이자 백신 확보가 사실은 완전히 합의된 것이 아니라 아직 협의 단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백신 관련 총책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화이자와의 계약은 완료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이후 사인을 하지 않았을 뿐 내용적으로는 합의가 됐다는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뭐 하나 마음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안부 판결이 뒤집히니 이를 제대로 이용해보려는 일본 정부에게 양심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추악한 악행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